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시황맨의 시장 타파 시간이죠. 팟캐스트에서도 경제 분야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황맨 이동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아마 그 시황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팟캐스트에서 굉장한 또 인기를 구가하고 계시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일단 그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 그러니까 30일이니까 현지 시각 30일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지금 한 이틀 정도 남았네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어젯밤에 나온 소식 보니까 화웨이 기소했고 또 미중 협상단에 포함된 그 미국 대표단 이름을 보니까 나바로 교수, 뭐 윌버 로스, 또 누구 있죠? 라이트 아이저. 대중 강경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건 좀 잘 될까 싶기도 하고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감이 있네요. 사실상 뭐 전격적인 모든 타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윤곽 잡아놓고 뭐 협상 잘 됐다, 뭐 건설적인 협상이었다 이 정도 이제 멘트하고 다음으로 미룰 것 같은데요. 어차피 시장에서 보는 거는 3월 1일까지 이제 타결되는 게 목표라고는 하는데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가능성,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대폭 양보한 것이 무역 적자를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죠. 근데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양보하고 있다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또 남겨둔 상태에서 다음으로 시간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약간 중립 정도,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호재다 악재다를 떠나서 약간 중립 정도에 가까운 어떤 결론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특별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차관급 회담 다음에 장관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결정권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반응도 류호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걸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합의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결론에 근접하는 정도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타결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류호 부총리가 트럼프와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예, 사실상 면담하는 걸로 나왔죠. 근데 이건 사실 부총리가 미국 가서 면담 안 하고 가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일정을 잡은 걸로 봤을 때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중국에서 양보한 게 없었다면 일정을 잡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성향상.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일부 진전되는 안을 갖고 왔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좀 모쪼록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당장 해결은 아니더라도 진전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실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애플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중국에서 만약에 잘 안 팔렸다는 것이 애플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물론 뭐 중국의 핸드폰 회사들이 잘 팔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보면 오늘 미증시가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이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캐터필러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실적 발표하거나 또는 실적 전망치를 제시를 하면서 둘 다 중국 핑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팔렸다 또는 중국에서 앞으로 안 팔릴 것 같다라는 쪽에 분석을 하면서 이제 밀렸는데 애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고전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애플이 돌이켜보면 애플이 10% 급락하면서 미증시가 출렁거림이 나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빵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애플만 사실상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따져놓고 볼 때 애플은 거의 올라온 게 없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애플을 바로미터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추정하는 어떤 실적 그리고 전망치 내놓을 때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만 좀 부족하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 실적에 이어서 바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도 바로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애플이 무너지면서 그 하락폭이 더 커지는 양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무난하게 나올 경우에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따른 걱정이 좀 덜해지지만 애플이 실망스럽게 나올 경우에는 그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애플이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좀 연계해서 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빵 기업들이 또 있어서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근데 페이스북 중국에서 사업 못 하고 있죠. 아마존도 뭐 딱히 중국에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은 그럼 실적이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관공서 같은 데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타격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요 IT 기업들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좀 다를 뿐이지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영향을 일부는 좀 받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좀 별개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안에서의 어떤 그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커 나간 그런 과정에 있고 오히려 아마존 하나가 다른 어떤 오프라인 어떤 유통을 다 눌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정도는 이제 중국하고 연결을 좀 낮게 볼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볼 텐데 아마도 애플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다. 그러니까 애플만큼의 어떤 비중이 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실적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 가능성도 좀 염두하고 계시나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도가 이제 빅3가 실질적으로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완전히 밀려난 네. 상태에서 이제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1, 2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돼 있는데 네. 이런 구도에서 1, 2위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좀 완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애플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 2위 종목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이제 현지 시각으로 30일에 있는 FOMC 회의. 자, 여기에서는 일단 금리 인상은 이번엔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자산 축소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자산 축소를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연준이 사들였던 채권을 시장에 다시 팔겠다. 그럼 파는 만큼 돈은 다시 연준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요. 이제 경기가 나쁘다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네. 수 있다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미증시가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 반등할 때 팔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분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제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미국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 중에 하나가 연준에서 만약에 자산 축소를 중단한다면 네. 그런다면 이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 결정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만큼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것까지 따라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딱히 파월 의장의 회견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이게 나올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자산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내용 정도, 그 정도가 포함되는 것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애플 실적과 관련해서는 애플은 이미 시가총액 3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 2위에 있는 1위, 2위 기업들은 그나마 선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시를 아주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산 그 FOMC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악영향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일단 그러면 우리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밀리는 게 사실상 어제도 밀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수는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장이 밀리기 시작한 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경기 둔화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어제 중국의 공업 지수가 좀 밀렸죠.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도 또 중국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라는 어떤 경기 둔화가 부각될 경우 우리 시장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FOMC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라면 네. 시장이 의외로 좀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연계되지 않고 이벤트들이 전부 다 무난하게 지나간다라면 대형주 말고 중성주 중심으로 약간의 가격 조절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경기 둔화라는 이슈가 부각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중앙은행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두 가지 역할이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말하자면 통화 가치 안정인데 두 번째가 바로 또 금융시장 안정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을까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1월까지는 성과가 좋았어요.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무역 갈등 해소될 것 같다, 다음에 이제 금리 천천히 올릴 것 같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는 시점을 보면 네. 계속 매도하다가 작년도 12월 24일 이후부터 확 돌아서는 크리스마스 그런 때. 흐름이 네. 나왔고, 그때 이제 변수가 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차트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림에서 보시듯이 확 올라가는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 투자자한테 조언을 받았다라는 시점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안 올린다, 무역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강약 조절은 되겠지만 매수 기조는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제 IT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편중이 돼 있어서 거의 3조 원 가까이 매수하는 동안에
IT 기업 3종목에 대해서만 사실상 2종목입니다. 우선주를 포함한 거니까. 네. 2조 5천억 가까이가 이 2종목이 집중돼 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다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풀린다면 나머지 종목들도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IT에 대한 매수 기조 유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사실 일부 종목만, 그러니까 일부 종목도 아니죠. 그냥 그 지수 산 거죠, 지수. 지수를 샀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견딜 수 있는 한도까지 올라가는지 네네.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양시장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거래소가 한 6천억,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4천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최고점 대비 한 15% 정도의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늘어난 폭만큼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라면 아마 그때부터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보통 시종장고 코스닥 같은 경우 한 7% 넘어가면 부담스럽게 보거든요. 근데 코스닥 종목들이 아직까지 상당수가 7% 아래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위로 넘어서는 순간 이제 주식시장이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구나라는 인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종장고 늘어난 현재 수준 봤을 때는 시종장고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은 종목별로는 좀 매물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과열 지표가 좀 나온 그런 상태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1,000개 정도 되고 코스닥도 900개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양시장 2,000개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건 종목별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 주 넘어서 주 후반이라든가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누적돼 있는데 많이 빠진 예를 들어서 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 아니었으면 오늘 주가 이렇게 빠질 종목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 나올 때 참았다가 이제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는 좀 결과 지켜보시고 매수에 나서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난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내일 같은 시간이죠. 오후 1시 5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